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특별한 음식, 바로 양파 이야기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혈액이 끈적거리니 조심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지혈증이나 혈전은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늘 식탁에서 만나는 양파 하나가 이 위험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양파가 고지혈증과 혈전을 예방하는 과학적 원리,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실천 팁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당뇨와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한의사 김한수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는데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건강검진 받고 나서 총 콜레스테롤이 240, 중성지방이 200을 넘어서 고지혈증 주의라는 판정을 받으셨던 적 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1세 박영희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가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특히 남편분이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일이 있어서 본인도 혹시 모를 혈관 문제가 두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권해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양파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이게 정말 양파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파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파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양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지금까지 대부분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양파가 어떻게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설이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또 다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양파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양파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특히 산동성 지역 사람들이 심장혈관 질환에 훨씬 덜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하필 산동성일까요? 산동성은 중국에서 양파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세계 7대 양파 산지 중 하나죠.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의과대학의 손인주 교수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섭취하는 산동지방과 양파를 별로 먹지 않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심장혈관 질환 사망률을 비교해 본 결과 산동지방이 무려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산동성에서는 33명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대 이집트 기록입니다. 피라미드를 아시죠? 그 거대한 돌들을 사람 손으로 다 옮겨서 쌓았습니다. 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말이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고대 이집트 벽화와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양파와 마늘을 매일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양파가 사람에게 힘을 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4500년 전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있던 양파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의 진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양파를 통째로 보고 있을 때는 별로 냄새가 나지 않죠? 그런데 칼로 썰거나 씹는 순간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오고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양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의 90%는 수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탄수화물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양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런 주성분들이 아닙니다. 양파에는 아주 미량이지만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다가 양파를 썰거나 씹을 때 세포가 터지면서 깨어나는 성분들입니다. 양파 세포가 터지면은 알리네이스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잠자던 양파의 성분들을 분해해서 매운 성분을 만들어내죠. 그중 일부는 휘발성이 있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눈이 매운 거예요. 바로 이 매운 성분이 황을 포함하는 유기화합물들입니다. 어려운 이름으로는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복잡한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황화합물 또는 매운 성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황화합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상처가 나면 응고되어 피를 멈춰주죠. 그런데 염증이 있거나 혈관벽이 손상되면 이 혈소판들이 과도하게 뭉쳐서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요. 이 혈전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죠. 양파의 화합물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엉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B는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 버려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비타민 B와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노동자들이 양파 먹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효과는 양파를 제대로 먹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잘못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죠.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시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파를 먹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이 탁해진다는 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질이 과도하게 많아진 상태를 말해요. 이걸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염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탁하고 끈적한 혈액이 혈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둘째, 혈소판이 뭉쳐서 만든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양파의 황화합물은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특히 간에서 일어나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방지해줘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 벽에 더 쉽게 달라붙거든요. 혈소판 응집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68세 정철수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관 관리가 특히 중요하셨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손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이분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3에서 6.8로 떨어졌어요.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220으로, 중성지방이 320에서 180으로 대폭 개선된 거예요. 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정말 양파 때문인가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어요. 73세 김옥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혈압약을 15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신 거고요. 양파가 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혈관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된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양파를 드셨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양파즙을 마신 게 아니고 양파를 끓여서 우린 물을 마신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양파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중에서 파는 양파즙 제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양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양파즙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레토르트 파우치에 들어있는 그런 제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양파즙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파를 끓는 물에 달인 양파차예요. 생양파를 착즙해서 만든 진짜 주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생양파를 착즙하면 너무 매워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양파를 넣고 한참 끓여서 매운맛을 날려버린 다음에 그 물만 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양파차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양파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간편하게 양파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를 끓는 물에 장시간 우리면 앞서 말씀드린 황화합물, 즉 매운 성분이 대부분 사라져 버려요. 이 성분들이 휘발성이 있어서 열을 받으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전을 막아주는 핵심 성분이 없어진 상태로 마시는 거예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양파를 볶거나 끓여서 먹는 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양파볶음, 양파링, 양파수프 이런 요리들은 맛있지만 건강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조리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서 화합물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실제로 양파를 볶으면 처음에는 매운 냄새가 나다가 점점 단맛이 나면서 매운맛이 사라지죠? 그게 바로 화합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생양파입니다. 날 것으로 먹어야 해요. 양파를 썰거나 씹을 때 만들어지는 황화물을 그대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양파를 날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너무 매운데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생양파는 맵고 자극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양파는 외국 양파에 비해 더 매운 편이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매운 성분 중 일부가 물에 빠져나가서 덜 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둘째,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상추,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셋째,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뿌려주세요. 산성 성분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요. 넷째, 아주 조금씩만 드세요. 처음에는 한 스푼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생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모두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65세 임영희 여성분은 생양파를 샐러드로 만들어 매일 저녁 드셨는데 2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3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본인이 더 놀라서 정말 이게 양파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70세 한성도 어르신은 생양파를 김치처럼 절여서 드셨어요.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서 양념하신 거죠. 이렇게 드시니까 매운맛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서 꾸준히 드실 수 있었대요. 석 달 후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익힌 양파는 정말 소용없을까요? 완전히 소용없다는 건 아니에요. 양파에는 황화합물 외에도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은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혈전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핵심 효과는 황화합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효과를 보고 싶다면 생양파를 드셔야 해요. 물론 매일 생양파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볶은 양파, 양파 수프도 맛있게 드시고 거기에 추가로 생양파를 조금씩이라도 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생양파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하루 권장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무게로 치면은 50g에서 7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 개밖에 안 돼요?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양파의 황화합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 환자분 중에 72세 조병윤 어르신이 계셨는데 양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에 한 개씩 드셨다가 위험이 생기셨어요.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 점막이 빨갛게 염증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양파, 양을 줄이고 식후에 드시도록 했더니 위험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교훈은 뭐냐면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양파를 맛있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양파 샐러드입니다.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 물기를 빼고 상추, 토마토, 오이와 함께 버무려서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간을 맞추시면 더 맛있어요. 두 번째 방법, 양파절임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30분 정도 절인 후 물로 헹궈서 물기를 뺍니다. 여기에 식초, 설탕 조금, 깨소금을 넣어서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양파절임이 완성돼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양파김치입니다. 양파를 썰어서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으로 양념해서 김치처럼 드시는 방법이에요. 배추김치보다는 덜 시큼하고 양파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네 번째 방법, 쌈채소로 활용하는 거예요. 고기를 드실 때 상추 대신 양파를 쌈채소로 활용해 보세요.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양파와 함께 드시면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그런데 생양파를 먹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냄새죠? 입냄새와 몸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냄새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유 마시기입니다. 양파를 먹기 전이나 후에 우유를 한 잔 마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황화합물과 결합해서 냄새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둘째, 파슬리 씹기예요. 파슬리에는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입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양파 먹고 나서 파슬리 몇 입 씹어보세요. 셋째, 녹차 마시기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양파 드시고 나서 따뜻한 녹차 한 잔 드셔보세요. 넷째, 양치질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효과적이에요. 특히 혀도 같이 닦아주시면 좋아요. 다섯째, 시간 조절하기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는 저녁이나 주말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양파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만 드시고 속이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혈액 근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양파도 혈액 근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과도하게 혈액이 묽어질 수 있어요. 셋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술, 이 주 전부터는 생양파 섭취를 중단하세요. 혈액 근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파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썬 후에 바로 먹지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양파를 썰면 세포가 터지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황화합물이 최대한 생성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을 다져서 바로 먹는 것보다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알리신이라는 유효 성분이 더 많이 생성돼요. 양파도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또 하나, 양파를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고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나 창고 같은 곳이 더 적합해요. 습도가 높으면 금방 썩거든요. 썬 양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이내에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효소 활성이 떨어져서 효과도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 박정호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고지혈증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가고 약 부작용으로 근육통도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양파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양파를 날로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시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확실히 밝아져 있으셨어요. 선생님,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편하고요.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는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70에서 23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양파 때문인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네, 양파 때문이었어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셨지만 가장 큰 변화는 생양파를 꾸준히 드신 거였어요. 71세 김영자 어르신은 더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이분은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서 췌장염 위험까지 있으셨거든요. 생양파를 절임으로 만들어서 매일 드시기 시작한 후 넉 달 만에 중성지방이 180까지 떨어졌어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대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새삼 놀라게 돼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는 양파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같은 것들도 함께 해야 해요. 양파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도구지만 만능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바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과 피해야 할 조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양파가 고지혈증과 혈전을 예방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늘입니다. 마늘도 양파처럼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양파와 마늘을 함께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둘째,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황화합물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양파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는 것만으로도 건강 효과 크게 늘어나요? 셋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올리브 오일 자체도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넷째,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양파의 황화합물이 함께 작용하면 혈전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도한 육류와의 조합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양파를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과도한 알코올과의 조합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면서 양파를 먹는다고 해서 알코올의 해로운 효과가 상쇄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알코올은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양파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양파 실천 계획입니다. 월요일에는 양파 샐러드를 드세요. 양파 반 개와 상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 드레싱으로 무친 거예요. 화요일에는 양파 절임을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요. 수요일에는 쌈 양파로 활용해 보세요. 고기 드실 때 양파를 쌈 채소로 쓰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양파 김치를 드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양념한 양파 김치 말이에요. 금요일에는 생양파를 곁들여 드세요. 짜장면이나 탕수육 먹을 때 생양파를 추가로 드시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양파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보세요. 발사믹 식초와 허브로 절인 양파 말입니다. 일요일에는 자유롭게 응용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양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먹어서 바로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혈액검사상 수치 개선을 확인하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 첫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시다가 두 달째부터 뭔가 몸이 가벼워진다, 아침에 일어나기 편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확실한 수치 개선을 확인하시죠.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혼자서 양파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훨씬 지속하기 쉬워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우리랑 더 오래 놀 수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파 하나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 양파와 함께 건강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40년간 당뇨와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한의사 김한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